BBS 뉴스와 사람들.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그리고 유튜브를 시청하고 계시는 시청자 여러분 한 주간 안녕하셨습니까? 3.1절 100주년 기념식이 서울을 비롯한 전국 각지에서 여러 형태로 펼쳐지고 있습니다. 3.1절인 그제는 서울 보신각 타종식이 있었는데 유관순 열사 유가족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33번의 타종식을 가지는 등 종교계와 문화계 등에서 지속적인 기념식을 펼치고 있습니다. 1919년 김인년 33명의 독립선언 배경에는 만해 스님과 용성 스님 등 불교계 성각자의 큰 활동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BBS 뉴스와 사람들, 이 시간에는 만해 스님의 유지를 받들고 불교운동을 지속적으로 펼치고 있는 선진규 만해사상 실천연합 대표를 모시고 문을 열겠습니다. 잠시 후 전하는 말씀 듣고 다시 오겠습니다. 자, 우리 BBS 뉴스와 사람들 시작과 함께 이 노래를 들었습니다. 이 노래와 관계에 있는 가장 근접한 우리 선진규 만해사상 실천연합 대표 자리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우리 참 3.1절 100주년 기념되는 올해 선진규 우리 회장님을 이 자리에 모신 거 굉장히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리 애청자, 시청자 여러분께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래간만에 뵈옵습니다. 며칠 한 달 전에 또 여러분들하고 한번 뵈온 적이 있습니다. 네. 아주 의미 있는 날 초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네. 조금 전에 이제 제가 노래로 한번 우리 제작진이 준비해서 들려드렸는데 3.1절 이게 이제 100년 됐지 않습니까? 네. 김인년. 그 이제 행사가 지금 계속 전국 각지에서 지금 펼쳐지고 있는데 올해는 또 100주년이니까 여러 의미 있는 행사가 많습니다. 자, 이런 그 행사를 보면서 그동안 여러 만해 사상 실천 그런 운동을 펼치고 있는 선진규 회장님으로서 감회가 새로울 텐데 그 감회부터 한번 듣고 시작하시죠. 뭐 아시겠습니다만 3.1절 하면은 전 국민이 나라 뺏긴 원한을 나라를 찾기 위해서 앞장섰었는데 그것을 이제 독립선언으로 뒤차차하는 운동이 아니었습니까? 이 독립선언 운동의 뒤에 알고 보니까 그 3.1절 독립운동 그 운동은 만해에서 시작돼서 만해에서 일으켰고 만해에서 끝을 보는 그런 것이 있다가 칼럼에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깊이 들여다가 보니까 그 이야기가 맞더라고요. 실은 그 당시에 우리가 속국이 되어 있으니까 독립을 한다고 하면은 그건 완전히 그 당시에 외정에서는 허용되지 않는 상황인데 그것을 독립이라고 하는 대전제하에 하다 보니까 도저히 그건 스무스해야 되는데 그것이 어느 정도 처음에는 이렇게 많이 뭉쳤는데 대거의 탄로남으로 인해 가지고 전부 못하게 됐더래요. 그 못하게 되는 것을 끝까지 이끌어 나간 분이 만해였답니다. 자, 우리 만해 하면은 우리 흔히 말하는 한용운 스님 이렇게 알려지는데 우리 이제 불교에서는 법명 만해 스님으로 이제 하는데 이 만해 스님이 소위 말해서 스님이고 또 시인이면서 또 여러 가지 그 독립운동의 마지막까지 변제를 하지 않고 그랬던 그런 분인데 이런 분을 사실은 또 이 우리 선진규 회장님께서 지금까지 만해사상 실천연합 대표로 자임하시면서 활동을 펼쳐오고 있습니다. 자, 조금 전에도 설명을 해주셨지만 그 만해 스님이 우리 불교계에 알려지지 않는 내용들이 좀 많이 있던데 대한불교 청년회 회장을 하셨죠, 회장님. 이분과 또 청년운동과는 어떤 관계가 있나요? 초대 조선불교 청년회라고 하는 게 이제 외정 때 만들어졌는데 그 조선불교 청년회 초대 그때는 회장이 아니고 총재라고 했답니다. 과거에는 총재라는 표현을 많이 쓰셨죠. 초대 총재로 추대를 했던 분인가 봐요. 자, 그런 인연으로 제가 10대 11대 청년회 회장을 하면서 이분의 그러니까 뿌리를 청년의 뿌리를
찾아야 된다고 하는데 만해 스님이 우리의 뿌리였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하고 가까워지는 거는 그러니까 시공간을 떠나서 가까워졌죠. 네. 지금 선진규 회장님도 동국대학교를 졸업하시고 동대 총학생 회장도 하셨잖아요. 그 만해 스님도 동국대학교에 인연이 좀 크죠. 거기에 그때는 명진 학교라고 했다는데 3회랍니다. 3회. 그러면서 지금 현재 동창회 초대 회장까지 했대요. 그리고 가보면 동창회 사무실 가면 동국대학교 초대 회장, 동창회 회장 많이 한용운 일이 돼 있더라고요. 이게 바로 일반인들의 별로 알려지지 않는 내용들입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또 우리가 님의침을 비롯한 많은 그 시를 이렇게 발표하셨고 그것이 어떤 저항의 시였고 우리 민족의 시였고 우리 또 부처님의 가르침이 담긴 시였다라고 지금 우리 후대들이 평가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회장님도 사실은 시를 쓰고 있잖아요. 그렇긴 합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는 뛰어하더라도 만해가 우리가 알려진 것도 있지만은 보편적으로 제가 여기서 이야기 드리고 싶은 거는 정말 알려지는 것이 있다 이겁니다. 좀 어폐가 있는 이야기인가 모르겠습니다만 33인 독립운동가가 국내로 막론하고 대부분이 초지일관하지를 못했다 이 말입니다. 다시 여기서 변질을 하지 않을 수가 없어. 그때는 할 도리가 없는 거니까. 그런데 뭐 국외에서 지킨다고 하는 것은 쉽지만 그렇죠. 이 국내에서 모든 가족들이 있고 그렇죠. 일제 그 시설 풀어놓은 그 눈 그러니까 먹는 것 자체가 그 사람들이 위해서 먹는 건데 변질을 하지 않고 그 시무장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해방된 것이 45년인데 44년 1년 전까지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유일하게 변질하지 않는 모이라. 그런데 이는 개인적으로도 위대하지만 불교인의 입장에서 너무도 위대하고 국민의 입장에서 만해가 변질을 했다고 하면은 국내라고 하는 이게 특수한 조건이에요. 여기에 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이 변질을 해버렸다 하면은 우리는 중간에 끊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기가 끊기는 거예요. 그 전기를 이어줬다 하는 거라. 이거는 너무나도 위대하다. 그 우리 만해 스님이 또 김인년 100주년도 되지만 만해 스님의 탄생 140주년이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거 우리가 지금부터 그러니까 140주년은 100주년 때 내가 대한민국 청년회 회장을 했거든요. 그 지금 140주년이죠. 그리고 이제 3.1절 100주년이 이렇게 되네요. 그 우리 선진규 회장님 하면은 저희 BBS 불교방송도 그 많이 이제 출연도 해주시고 사실은 불교 운동을 하면서 상당한 많은 우리 불교 관련 일을 많이 했습니다. 이제 그 중에 이 만해 스님과 하는 기념사업회를 계속 하고 있는데, 자 우리 만해 스님에 대해서 아까 지금 서두에 쭉 말씀을 했지만 만해 스님 우리가 왜 존경해야 되느냐? 우리 후학들이 바라볼 때 한번 그런 부분을 한번 쭉 정리해 오신 분이 있으면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나라 잃은 그러니까 민족에 거기에 부처님의 불면의 사상을 갖고 부처님의 뜻에 의해서 이 중생을 제도하겠다고 하는 위대한 보살섬을 발휘했는데 실질적으로 나라 찾는 운동에 결부시켰다고 하는 여기에 이제 불교인으로서 위대성을 갖고 있고요. 이제 또 하나는 도저히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도저히 견디는 수 없는 그런 지경까지 왔는데도 끝까지 지켜준 민족 혼이다. 나는 이렇게 봐죠. 민족의 혼이다. 혼을 지켜주었다. 사실은 뭐 그 독립선언을 참여하는 33인의 선각자들도 그걸 지키기 힘들어서 마지막은 그러니까. 어떤 자천, 타천으로 또 이렇게 했는데 유일한 분이 만해 스님이다라는 말씀. 그러니까 이거 불교인으로서 자랑일 뿐만 아니라
그 불교에서 자랑하다 보니까 이거 이 민족의 자랑이라 이야기 들으니까 이북에서도 굉장히 존경한대요. 지금 현재 지금 북한에서 그러니까 남북의 독립운동가 중에서 어떤 면에서 제일 존경하는 분이래요. 참 엊그저께 이제 북미 정상회담이 이제 끝나고 지금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 베트남 국빈 방문 형태로 해가지고 이제 이제 국빈 방문은 아니지만 그런 형태 좀 방문 중인데 북한에 있는 사람들도 우리 만해 스님을 대단히 존경한다 이런 말씀을 해드리네요. 자, 그런데 이제 이런 만해 선양회를 하면서 이제 올해 그 많은 사업을 좀 준비하고 있고 또 펼쳐지고 있는 중인 행사도 있다고 하는데 대표적으로 어떤 사업들이 지금 진행 중입니까? 지금까지는 그 40년 전에 내가 할 때는 청년의 뿌리찾기 운동해서 실은 그 당시는 만해의 모소도 모르고 있었다고요. 만해하면은 님의 침묵. 그다음 만해를 추모하는 데는 선학원에서 1년에 제사 한번 모시는 거 그밖에 없었습니다. 이거 아셔야 된다. 그러니까 만해 그동안에는 이제 회장님이 이 운동을 펼치기 전까지는 제사 한번 모시고 그리고 님의 침묵 그 기전만은 그것밖에 없어서 그런데 만해 묘소를 그때 찾았어요. 그 왕십리인 쪽에 네, 그게 저 망우리 쪽에 공동모지. 근데 그 찾는 거는 이제 가족들은 다 알고 있었는데 일반인들은 모르고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때가 마침 만해 탄신 100주년, 3.1운동 60주년이라 딱 그게 맞아 떨어졌어요. 그 금년이 40년 뒤니까 140년 100주년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 참 다행스러운 것이 그때는 만해 스님을 아는 분들이 많더라고. 그렇잖아요. 만해 스님을 아는 분들이 많더라고. 그러니까 만해 운동이 일어나니까 이제 그러니까 그 묘소도 찾는다. 그러니까 일간 신문에도 나고 달고 하니까 그게 막 터져붙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때는 지금 뭐 보훈천이 전신 보훈처가 난리가 났었으면 왜 청와대에서 어찌 이렇게 방치했느냐 이렇게 맞습니다. 난리가 났어서 그 덕으로 우리 그 일하기가 그래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만에 정신을 찾는데 세미나를 하고 기념 토론회를 하고 막 했는데요. 그 당시에 만해 스님 그러니까 영정이 없었습니다. 청와대 저 가면 있습니다만은 그 선학원에 가면 있습니다만 그 각 곳에서 이제 신문지상에서 만해 얼굴을 내야 되니까 사진 달라 해가지고 그걸 이제 우리가 인화로 해서 각 곳에 보내주고 그 당시에 일간 신문 내지 보도진에서 만해를 보도하지 않으면은 보도 그 객에 떨어지는 것 같은 그런 경쟁이 붙었어요. 하여튼 그때의 보도는 상상할 수 없이 보도가 되었습니다. 지금이야 우리가 이제 3.1절 관련하고 또 만해 스님 하면 교과서에도 쉽게 볼 수 있고 네이버에도 인물 검색하면 쉽게 찾을 수 있는 사진인데 당시에는 굉장히 없어가지고 그래 이제 그런 것이 이제 하나의 사입이 되었고 그 후에는 만해 하니까 뭐 아무튼 만해 이름만 팔더라도 사업들이 많이 되니까 많은 사업이 일어났습니다. 일어났는데 시무장을 입고 있었습니다. 만해하면 시무장을 떠나면 안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시무장을 중심해서 제가 지금부터 5년 전에 이걸 해서 안 되겠다 싶어서 또 만해의 뜻이 이 시대에 통일을 가장 원망할 그러니까 만해는 그 당시에 독립을 원했지만은 지금 만해가 있었다면은 통일을 제일 바랄 거다. 그것도 평화적인 통일. 그러니까 이 시무장이라는 걸 일반인들은 다 아시겠지만 또 이 자리를 빌려서 소위 말해 저희가 알고 있는 시무장은 만해 스님께서 총독부를 향해서 나 얼굴을 또 보기 싫다 해서 보통 남향으로 짓는데 그걸 등을 돌리고 하기 위해서 북향으로 지었다. 지금은 그거가 도해집니다만 그 당시는 서울 시내로서는 완전 꼴짝이죠. 그게 지금 그리고 성북동 거리에서 보면 가후에 올라가거든요. 조그마한 골목에. 거기에
조그마한 집을 지어가지고 조금 전에 네. 우리 강 부장님 말씀하시다시피 내가 총독부로 보지 않겠다 하면서 북쪽을 보고 지었는데 그것이 내가 5년 전에 손을 대고 난 뒤부터 방치되어 있다가 그러나 방치되지는 않았습니다. 그거를 시에서 구입을 해가지고 시문화재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미 그 형태는 그대로 방치야. 또 그 일대는 재개발 지역이라 손을 못 대. 그런데 제가 가보니까 그 많은 독립운동가들은 가면은 기념관이 있고 기념 그다음에 공원이 있고 이러잖아요. 여기도 가면은 김구 여기 공원이 있고 저쪽 가면은 효창공원에 가면 도산공원이 있고 뭐 다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만해만은 공원이고 기념관도 없어.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시무장을 좀 크게 했으면 싶어 했는데 손을 대 보니까 조금 재개발지 되니까 손을 못 대는 거라. 근데 다행스럽게 기계 무엇이 되어 있느냐 하니까 서울시 문화재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하여튼 유효곡절 끝에 그것을 중심해서 만해가 이 시대에 왔다면은 만해는 통일을 원할 거다. 그래가지고 그 이제 문화가 하는 분이었으니까 그래 설득력이 있겠더라. 만해 통일 문학 축제를 만들었잖아요. 그게 이제 우리가 그 엊그저께 우리 보도를 통해서 봤던 그게 바로 이제 만해 통일 문화 축제입니다. 그겁니다. 그런데 그게 그 첫 해 우연히도 모르겠습니다만 그때 지금 현재 대통령께서 민주당 대표로 있을 때라. 문재인 대통령이 당 대표로 계실 때. 그런데 초대 첫 이제 1회 문학 축제를 하니까 만해 문학 축제를 하는데 그분이 딴 데 가기로 했는데 어쩌다가 그날 방향을 틀어가 이리 왔어. 그래가지고 처음 그러니까 축사를 하고 갔다. 그 제가 자료 화면에 봤습니다. 아니 그건 참 그런 것도 보면 우연하는데. 근데요, 이 기회 아까 이야기들 할 일은 끝까지 변질하지 않고 했는데. 딴 독립운동가는 이렇게 전부 비틀을 보는데 그렇습니다. 만해만은 왜 이렇게 하느냐. 그래서 내가 뭐라는 표현을 쓴 줄 아닙니까? 죽어도 빽이 있어야 된다. 스님께서는 그러니까 빽이 없네요. 우리 불교가 지질이 못나니까 불교가 이거 후세가 빽이 없으니까 이 모양 이 꼴이다. 참 이거 눈물겨운 이야기야. 사실 그 3.1운동 독립 100주년 기념 관련해서 제 BBS 불교방송 보도국 기자들이 전국에서 지금 현재 그런 걸 기획 특집으로 지금 다루고 있고 취재를 하고 있는데 이제 하다 보니까 이런 게 나오더라고요. 정말 열심히 했고 많은 돈과 또는 노력을 기울였던 불교계 인사들이 당시에 드러나지 않길 바라고 또 기록에 남기지 않다 보니까 불교계 인사들은 별로 기록이 없고 오히려 기독교계 인사들이 이제 많이 기록에 남겨놔서 그 사람들 그게 아주 더 빠른 사람들. 그런데 그게 외정 때도 그 기독교도 숨겨 쓸 겁니다. 그런데 해방이 되고 나서 알리는 데는 우리는 알릴 때 대체비교 싸움하다가 보니까 알리지 못했고. 그렇죠. 우리가 비구 대체 싸움에 그동안 있는 역사 흔적들 또 그게 매몰돼 가지고 그냥 다 사라져 버리는. 또 하나는 불교계가 약하니까 그래요. 딴 거 없습니다. 그 당시에 이거는 그래서 빽이 없고 자손이 없는 거라. 참 BBS 뉴스와 사람들 오늘 그 3.1절 특집 형식으로 선진규 우리 만해사상 그 운동을 하고 계시는 만해사상 실천연합 선진규 대표님을 모시고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참 조금 전에 웃었지만은 강 부장 지금 이야기 중에 아까 강 부장님께서 우리들이 한 일이 알려지지 않다고 그랬잖아요. 시청자 여러분 3.1 운동 이후에 실질적으로 그 정신을 이어가고 운동한 거는 사찰을 통했습니다. 이걸 아셔야 됩니다. 사찰마다 전부 숨어서 다 했어. 그러니까 이거는 알리려고 다른 게 아니고 정말 사찰에서는 그때 여유도 있고 숨을 수도 있고 또
경제적으로도 괜찮았고 네. 어느 종교보다 제일 경제적으로 괜찮았어요. 네. 그러니까 스무스한 거야. 앞으로는 친일, 뒤로는 독립운동. 네. 이걸 아셔야 됩니다. 이거. 그래서 사실은 오해 중에 우리가 안복여관 제주도에 있는 스님을 취재하다 보니까 예. 그런 흔적이 약간 남았다고 그걸 여기에요. 친일적으로 하는 나는 분들이 여기 많더라고요. 지금 굉장히 많이 가져왔는데 네. 지금 시간에 제약을 받아서 그랬는데 네. 아무튼 이걸 내가 좀 밝혀야 될 예. 때가 올 겁니다. 예. 가는 곳마다 우리 운동을 했어 예. 불교인들이. 예. 그리고 상해 임시정부에 그러니까 그 자금을 네. 뒷바라지 하는데 우리 31 본사가 전부 그 당시에 땅을 많이 가지고 네, 그렇습니다. 또 그때의 경제 단위가 쌀이었습니다. 네. 저 범어사 같은 데는 수천 석을 해. 네. 수천에 수만 석을 해. 그랬어. 예, 예. 그러니까 그게 경제 단위입니다. 그 네. 당시로서는. 그런 걸 이제 몰래 이제 우리 다 독립운동원들이 몰래 다 지원해 엄청 주시고. 예. 통도사, 범어사, 여치 월정사, 예. 더 깜짝스럽게 본사들이 네. 안 나옵니다만은 전부 다 갖다 연 거예요. 그래서 김구 선생님이 오셔가지고 제일 먼저 이종익 박사가 이종익 스님, 네. 이종익 스님 월정사 네, 주지거든. 그렇죠. 강원도. 밖으로는 그분이 친을 했다 그러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아니구만. 나를 보니까 아니 김구 선생님 오셔 제일 먼저 찾았다는 게. 그러니까 김구 선생이 이제 해방 후 귀국을 해서 서울에 있는 종로 대각사를 오면서 막 도착하자마자 이종익 스님 어디 계시냐. 그래. 그러니까 왜 그런 사람을 찾습니까? 했더니 그분 때문에 우리 임시정부가 먹고 살았다. 그래. 그래서 밝혀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 이거는 그러니까 이종익 박사가 그 당시는 이종익 박사가 있다. 이종익 스님이, 예. 스님이 예. 밖으로는 네. 그 31 봉사를 운영해 나가기 위해서는 친일이고 예. 안으로는 그렇게 했다. 네. 그리고 도착하자마자 제일 찾았다. 네. 그런 사실이 정말 나중에 밝혀졌습니다. 예. 그 전까지는 완전히 친일로 하고 진짜 친일한 사람들은 다 숨어서 그러니까. 오히려 이제 반공 이데올로 앞서가지고 지금도 그 후손들이 소위 말하는 잘 먹고 잘 살고 있다는 뭐 이야기가 참 100년 동안 역사의 아이러니한 아픔입니다. 그러니까 시민운동하는 사람들이 네. 지금이라도 늙지 않으니까 네. 친일 세력들은 뿌리를 뽑아야 된다 하잖아요. 네. 예. 자, 이런 가운데 이제 만해 스님이 그 1919년 서대문 그 형무소에서 작성한 그 독립선언서 그 조선 독립에 대한 감상의 개요 그 친필 초고본이 이제 100년 만에 일반에 이제 공개됐다고 하는데 혹시 그런 거 요게요. 예, 그게 보셨습니까? 그게 왜 그랬었느냐 하면은 예, 요 예. 시간이 좀 쫓깁니다만은 검사가 네. 왜 독립운동 하느냐 이거야 네, 예. 이라니까 내가 지금 말로서는 못 하겠고 네. 내가 그럼 글을 써야 되겠다. 네. 그 지금 원본이 지금 나왔대요. 예. 근데 제일 앞에 것만 내가 지금 예, 예, 이게 읽어주십시오. 참 철학적이고 지금 이 민주주의 사회에서의 필요한 이야기입니다. 한번 앞에 석 줄만 한번 예. 읽어볼게요. 예. 만에 조선 독립에서 네. 자유는 만물의 생명이요 평화는 인생의 행복이다. 그러므로 자유가 없는 사람은 죽은 시체와 같고 평화를 잃은 자는 가장 큰 고통을 겪는 사람이다. 압박을 당하는 사람의 주위에는 무덤으로 바꾸는 것이며 쟁탈을 일삼는 자의 주위에는 지옥이 되는 것이니 세상의 가장 이상적인 행복의 바탕은 자유와 평화이다. 이거 자유와 평화로 이제 네. 일본의 궁극주의, 제국주의를 네, 너도 네. 너도 여기에 준한다 이거죠. 네. 너도 이것도 좋아한다. 그러니까 얼마 있다가 손 들었잖아요. 네. 자, 잠깐 소개를 했습니다만 그 우리 그 당시에 그 만해 스님의 그 기계, 네. 그 검사 앞에서도 하나 기죽지 않고 당당함을 보여줬던 마지막까지 변절하지 않는 33명의 33인이 감봉소에 들어가 있는데 주장에 들어가 있는데 거기에는 그 당시는 자변기를 소변기를 그 방 안에 두었대요. 네, 그렇죠. 그런데 33인 중에 나 이제 큰일 났다. 내 신세 조졌다. 네. 여기 있으면 이제 죽게 됐다. 이러니까
가만히 듣고 계시다가 똥통을 집어 던진다. 이따오기 이따오기 독립운동해. 그런 정신으로 네. 독립을 했느냐. 이따이 제가 그런 그 일화가 있지요. 네. 자, 우리 이제 선준기 회장님 하면 이제 망한의 스님 또 대한불교 청년회 또 여러 가지 각종 활동을 많이 하셨는데 또 이 사찰을 하나 이렇게 이제 모시고 또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김해에 있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 소위 말하는 노무현 대통령하고도 각별한 인연 있는 사찰인데 어떻게 노무현 대통령하고 인연을 맺었죠? 봉화부락에 내가 있으니까 12년 후배니까. 선진규 회장님의 12년 후배가 고향 후배겠네요. 그리고 자기 이제 형하고 내하고 뭐 1년 2년 차이지만은 지금 형이 나를 늘 찾아왔으니까. 그 지금 형이 똑똑한 분이었어요. 지금 집에서 제일 똑똑했어요. 근데 그분이 일찍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실은 그 기운이 지금 형한테 갈 정도로 그 집에는 인물이었는데. 그 떠나고 났는데 그 형이 나를 좋아하니까 자기들도 내보고 형님 큰 형님 같이 언제든 큰 형님 했는데 그때 다닐 때 선진규 회장님이 대학생이었나요? 그 형님이 살아 계실 때 지금 형님이 살아 때는 아니 뭐 우리 같은 동네에 있으니까 그런데 내하고 깊이 이제 이 젊은이들 그 후배들이 이제 알게 된 거는 내가 대학교 졸업을 하고 동국대가 총학생회장을 지냈지 않습니까? 졸업을 하고 또 내 안 사람이 이 여자도 총학생회장을 지냈거든. 같이 그 당시에는 농촌에 가는 건 농촌 개몽하러 간다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농촌 개몽하러 간다면서 두 개가 그리 내려갔거든요. 그러니까 동국대학 출신 여자대학 출신 거기다가 총학생회장들이 농촌 운동하러 왔다고 하니까 그 당시에 그 지방에 있는 사람들의 하나의 히로인이 됐죠. 그랬는데 4월 5일 날 깜짝스럽게 4월 5일 날 호미든 부처님을 1959년 그리고 올해가 19년 꼭 60주 꼭 금년이 4월 5일 날이 60주년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김해 봉화산에 가면 호미를 들고 있는 호미란 건 이제 밭공 그렇죠. 가랑이 하는 호미죠. 우리 민족의 생존권의 도구. 네, 도구. 이 호미를 든 보살 간센보살님이 계신 곳이 바로 호미든. 그 당시에 내가 그 호미든 부처님을 모실 때 노무현 대통령이 중학교 1학년이에요. 근데 왜 그래야 잘 아느냐 하니까 4월 5일 날은 식목일이거든. 온 산이 전국에 있는 산이 나무를 뗄 때이기 때문에 민둥산이었습니다. 그렇죠. 거기에 식목일 날 나무를 많이 구하고 제막식을 한다 하니까 한 3,000명 올라와 버렸어. 그런데 진영조 학생들도 거기에 나무 심는 날이 돼버렸는데 거기에 제막식 하면서 나무를 심으니까 같이 올라왔는데 그 뒤에 뭐라고 했냐면 형님 내가 호미든 부처님 모실 때는 우리 동네 부처님이라고 그 주변에 부처님 주변에 나무 많이 심었습니다 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 호미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그 당시 뜻이 심신개발, 사회개발, 경제개발, 사상개발이라는 뜻이었거든요. 그런데 개발이라고 하는 정치인들에게는 아주 필요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나무를 심었는데 노무현이가 호미든 부처님 주변에 나무를 심었는데 이 호미든 부처님은 방 안에 있던 부처님 밖으로 나왔고 허허벌판 위에 거기에다가 황무지에 호미를 들고 있었으니까 거기다 나무를 심었다면 메시지가 됩니까? 되겠죠. 그러니까 노무현의 개발 정신과 노무현의 독특한 정신은 나는 봉황산에서 있었다고. 그 노무현 대통령이 어쨌든 그런 일로 인해서 서거를 하셨고 마지막 그 눈을 감은 그 분의 어떻게 시신이라 그럴까? 그게 또 그 절에서 마지막에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순간을 이야기한다면은 마지막에 사자바에서 갔다가 내려오면서 이 경호원을 뛰기 위해서 원장님 계시는 가봐라 이랬잖아요. 그 원장이 나거든요. 또 그다음에 원장님 계시는 가봐라 모시고 올까요? 계시면 모시고 아니다. 경상도 말은 하지 말라는 소리가 아니다. 그러면서 진짜
경호는 내 만나러 오고 자기는 저리 내려가면서 마지막 독백이 참 좋은 부인데 했다는 거예요. 내가 그때 나를 만났으면 안. 그런 일이 없었죠. 참 좋은 분이 했다는. 사실 그때 그게 제가 마지막 말이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 우리 거기 가면은 사자바위가 있고 봉이바위가 있는데 이제 봉이바위에서 이제 세상을 떠났는데 그 떠나면서 그 이제 각 곳에서 제를 하고 싶었어요. 뭐 불교인이고 하니까 그런데 그 정약위원회에서 암만 절도 작고 하지만은 우리가 큰 절보다도 인연이 있는 정토원에서 49제를 지내자. 이래서 그 49제를 이제 우리 내가 만들어 놓은 이제 정토원에서 모신 그러면서 거기 49제 모시고 나서요. 100일 뒤에 또 김대중 대통령이 돌아가셨거든. 그렇죠. 그때 그 당시에 이제 노무현 대통령 그 행사에 참석하고 또 충격도 입었고 또 그 장례식장에 뜨거운 햇볕에서 건강이 해쳐서 그래가지고 속상해서 가셨다고 그 100일만 돌아가셨는데 그런 또 그분은 기독교인이 아닙니까? 나는 기독교이건 뭐랄건 나는 노 대통령과 같은 정치 어떤 면에는 정치 선배고 노 대통령에서 그렇게 잘 내가 49제를 드렸는데 암만 기독교인에도 내가 49제 해드려야 되겠다 싶어서 그때 이제 가족들을 만났더니만은 7일 동안 마치고 나서 연락하겠다 이러는데 연락이 오기 뭐라고 하니까 우리는 기독교인이 되면 49제 안 한다 하더라고. 그건 여러분들 사정이고 난 속으로 49 참 잘해드렸습니다. 그 이호 여사가 그 이야기를 듣고 다음에 돈을 갖다가 그 제비를 하면서 보냈는데 내가 무슨 소리 했냐 하면은 그 일행들 보고 김대중 대통령이 내가 죽고 난 뒤에 저 세상에 가서 나를 만나면은 틀림없이 내 어깨를 탁 치면서 내가 죽고 난 뒤에 많은 추모 행사가 있었는데 제일 덕 본 거는 봉화산 정통에서 49제 한 거 덕 봤다 할 거다. 왜? 내가 그래서 왜? 내가 정성을 들였기 때문에 했습니다. 저쪽 세상에 가면은 기독교가 있고 불교가 있고 천주교가 있고 유교가 있겠느냐 내가 했다. 거기에는 오직 진실만 있을 따름이야. 내가 그런 이야기 한 적이 있어요. 영화 신과 함께 보면은 거기 나온 것처럼 그래서 혹시라도 이제 우리 선준기 회장님도 이제 가시면은 그분을 만났을 때 아우 좋은 이미지가 쫙 이제 그려지네요. 자, 우리 그런 인연 저런 인연으로 우리 이제 선준기 회장님이 이런 활동을 많이 하시는데 이렇게 이야기하다 보니까 시간이 다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래 나하고는 대답할 때는 뭐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금시 시간 나간다 하더라. 그렇습니다. 이제 끝으로 그 우리가 이제 그동안 그 시인을 하고 계시니까 지금 시를 하나 부탁을 드리려고 했는데 시간이 없어. 시간이 없으시니까 여기 우리 인사말로 마무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우리 뉴스와 삶에서 출연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우리 만해 사상 그 실천하는 그런 여러 가지 운동들이 좀 더 모든 국민에게 잘 펼쳐지기를 바라는 의미에서 끝으로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나는 뭐 만해니 3.1절을 떠나서 이야기가요. 지금 북미 회담 그 다음에 북의 핵이 그 다음에 없어진다. 그랬을 때 남북 간의 이제 교류가 트인다. 그랬을 때 세계인의 이목은 지금 한반도로 올 것입니다. 그러면 역사의 새로운 빛이 지금 움직이고 있는데 지금까지 전 세계적인 물질적인 문화가 이제는 정신문화의 세계로 도전올 것이다. 그리고 그 정신문화의 세계의 어떤 면에서는 중심이 어디가 될 것이냐 이겁니다. 이거는요 오랜 시련을 받은 국민에게로 오게 되어 있습니다. 중국이나 일본이나 그 사람들의 국민들은 시련이 없습니다. 위대한 국민입니다 지금. 그런데 그 위대한 국민의 정신은 어디서 왔느냐? 나는 불교 정신에서 왔다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불교가 전 세계 인류의 새로운 정신문화로서 이제는 세계인이 지금 새롭게 탄생하는 길은 이제 정신문화거든요. 그 정신문화의 중심은 이 한국이 될 것이다. 우리 불교인들 정말 이제 할 일이 많은데요. 기죽지 맙시다.
그리고 전부 새롭게 재발심들을 하자고 하는 이야기로 인사드리고 싶습니다. 예. 네, 지금까지 선진규 만해사상실천연합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번 주 뉴스와 사람들은 여기까지고요. 이제 3월 4일 새 학기가 시작되고 봄의 시작이 본격적으로 옹성한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뉴스와 사람들은 다음 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